안녕하세요. 한국 성인의 질병 관련 식사 요인과 건강 행태 요인에 관한 분석이라는 연구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전남대학교 김경윤입니다. 연구자는 MCI 연구에서 질병 관련 식사 요인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는 50세 이상 성인으로 276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으나 결론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경도인지장애 수준과 몇 종의 식품군이 유의적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대사증후군 연구에서는 국권형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의 질환 관련 건강 행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남성 중에 주간근로 대상자가 교대 근무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세부적인 분석을 더 수행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한국 노인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과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30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은 경도인지장애의 치매로의 진행을 가속화하며 2018년도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당뇨병에 함께 진단된 경우라면 단독 질환일 경우보다 1.53배, 대사증후군은 2.95배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높은 사망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질병관리의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질병을 보유한 채 연령이 증가하여 치매와 인지손상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요약해보니 정상적인 노화 단계에서 치매 유병률은 연 기준 1 내지 2%이지만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에서 15%에 해당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인지장애 대상자는 치매의 고위험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환의 위험 인자 중 최근에 특히 식사 요인으로 식품 섭취, 영양소 섭취, 식사 패턴, 식사의 질 평가와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관심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인드 직사가 심혈관 질환 예방뿐 아니라 인지장애 위험 감소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요인을 포함하는 건강 행태 요인 이외에도 근로 환경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비감염성 질환은 이환율, 사망률을 증가시켜 노동력을 감소시키며 이는 불확실한 경제 성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2018년 노화경제 저널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의 관점은 삶의 질이 유지되는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섭취 관리를 포함한 노출 환경 인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는 경도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식이 요인을 규명하고 두 번째는 근로 환경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예방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MCI 연구의 대상자와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광주 소재 종합병원에서 324명의 50세 이상 내원 환자를 모집하여 이 중 총 276명 대상자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뢰와 타당도가 검증된 MMSE 도구에 따라 인지장애와 인지정상으로 두 그룹을 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2016년 7기 국권형 조사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8,150명 중 연구 설계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참여자를 선별하여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모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MMS에 따라 구분된 인지기능 정상군과 경도인지 장애군의 연령, 교육 수준, 거주 형태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섭취 식품에 따른 MCI 유병 위험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흰쌀밥, 과일, 우유 및 유제품에서 MCI 유병 위험과 유의적 연관성을 나타냈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연구의 결과입니다.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 관련 요인과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교육 수준과 같은 특성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임상적 특성과 생화학적, 영양소 섭취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 위험을 분석한 결과 혼동인자를 보정한 모델 3에서 남성의 주간 근로자가 교대 근로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이 1.726배 증가하였으며 아침 식사 빈도와 여성의 1일 6시간 미만의 수면 시간에서도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과 유의적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MCI 연구에서 대상자의 식품 섭취가 MCI의 유병 위험과 유의적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 대사증후군 연구에서 남성 주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아침 식사 섭취 빈도, 그리고 여성의 수면 시간이 대사증후군 유병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이 높은 주간 근로자의 21.6%가 1일당 1회 이상 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선행 연구에서 잦은 외식 섭취가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및 비만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식품 섭취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몇 군의 식품군에서 유의적 연관성이 있었고, 대사증후군 연구에서 성인 근로자의 수면 시간, 아침 식사 섭취 빈도와 같은 건강 관련 요인과 근무 형태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일 식품군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성인의 경도인지 장애와 연관된 식사 패턴을 규명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며 한 편을 2021년도에 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참고 문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연구 수행기관인 선암병원과 윤정미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재입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중을 비교하여 식품 불안정과 식이섭취 상태, 그리고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코로나 전인 2019년 자료와 코로나 중인 2020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즉 코비드-19의 대유행은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코비드-19은 식량 부종 및 영양 결핍 위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공급과 관련된 식품 불안정 개념은 영양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식품의 이용 가능성이 불안정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품 불안정은 영양 섭취 상태는 물론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도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불안정은 세계적인 퍼블릭 헬스 이슈 중 하나이며 영양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를 포함한 만성 건강 문제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 불안정이 식이섭취 상태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중인 자료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대규모 단면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19세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자료의 5,135명과 코로나 중인 2020년 4,293명의 참여자를 총 연구에 이용하였습니다. 식품 불안정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모듈로 평가하여 식품 안전군과 식품 불안정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영양소 섭취량은 영양조사 부분에서 24시간 해상법으로 조사된 식이섭취 내용을 이용하였고 에너지 섭취량과 12개의 영양소에 대해서 202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대비 영양소 부족 섭취자의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는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과 그 하위 요소인 복부비만, 고중성 지방혈증,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인 5가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 전인 2019년에 식품 불안정군은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인 2020년에 식품 불안정군은 전체의 4.66%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식품 불안정에 따른 202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대비 영양소 부족 섭취자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자료에서 에너지, 단백질, 인, 칼륨,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인 7개의 영양소에서 식품 불안정군의 부족 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 중인 2020년 자료에서는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소듐, 칼륨, 비타민 B2,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C인 10개의 영양소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부족 섭취 비율의 영양소가 2019년에 비해 더 늘어났고 또 부족 섭취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성과 대사증후군 그리고 그 하위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보정한 모델에서 코로나 전인 2019년 자료를 보면 식품안전군을 1.0인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식품 불안정군에서 대사증후군과 그 하위 요소들의 유병률이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중인 2020년에는 식품안전군을 1.0인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식품 불안정군에서 대사증후군과 고중성지방 혈증의 유병 위험이 각각 1.6배 그리고 1.7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자료와 코로나 중인 2020년 자료를 사용한 단면 연구 설계에서 식품 불안정, 영양소 섭취, 대사증후군 간의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중에 식품 불안정 상태를 파악하여 비교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 코로나 전인 2019년의 연구 결과에 비해 코로나 중인 2020년의 식품 불안정군에서 식이섭취 상태가 좋지 못한 비율이 더 높았고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를 기반으로 한 외식 체험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 경험감의 매개작용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경기대 일반대학원 외식조리학과 박사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외식 소비자들은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SNS,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스토랑의 정보를 얻고 SNS를 통한 외식 검색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외식업계에서는 SNS의 시각적인 요소를 중시 여기고 있으며 외식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미지, 동영상 기반의 SNS는 중요한 플랫폼이자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눈과 귀로 먹는다라는 체험을 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잠재적인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행연구 조사들을 바탕으로 외식업계에 접목시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한 외식체험 마케팅이 공동경험감과 소비자 행동 의도와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공동경험감이 외식체험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의도에 매개작용을 하는가에 관해 파악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 5가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외식체험 마케팅의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각 요소들이 공동경험감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한 후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식체험 마케팅의 5가지 하위 변수와 공동경험감, 소비자 행동 의도 간의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한 외식체험 마케팅이 공동경험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음 소비자 행동 의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1부터 가설 4까지의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자 및 조사 범위로는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과 SNS 접속 빈도, 2021년 3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일평균 실행 횟수의 결과로 종합해서 10대, 20대, 30대를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과 지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서울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과 한국인이 10대, 20대, 30대 각각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과 동영상 시청 플랫폼 다운로드 앱 순위를 종합해서 조사 범위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대상자로는 SNS를 기반으로 한 외식체험 마케팅을 접해본 적이 있는 서울 수도권, 영남권 지역의 10대, 20대, 30대 남녀, 그리고 SNS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조사 범위로 선정하였고요.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인 비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지 구성을 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총 54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설문 문항의 평가 척도는 리커트 5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설문 문항, 요인 간의 관계,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조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이론적 구조에 맞지 않는 외식체험 마케팅의 11문항을 제거해서 총 21문항을 시중 분석에 활용하였고요.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검토한 결과 오차원 간의 상관이 높고 단일 차원성과 모형 적합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 또는 요인 적재값이 0.5 이하인 문항을 확인해서 제외하고 난 후 AV 값과 CR 값이 허용 구간 확보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의 항목 균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값을 토대로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수정이 되었고 가설 설정 또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먼저 보시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연령대와 거주 지역은 본 연구의 표본 산출 방법인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중 하나인 비비례 층화 표본 추출로 인해 동일한 인원으로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체험 마케팅과 공동 경험감, 소비자 행동 의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값인데요.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 크롬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집중 타당도, 요인들의 판별 타당성을 모두 확보하였다는 결과값입니다. 다음은 가설 1부터 가설 4까지의 가설 검증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첫째, 기존의 외식 체험 마케팅의 5개 하위 변수 중 행동, 인지적이 하나로 합쳐져서 4개의 하위 변수, 감각적, 감성적, 행동 인지적, 관계적 체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외식 체험 마케팅의 각 하위 변수들이 높아질수록 공동 경감 참여, 공감 공유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각적 체험만이 공동 경감, 공감, 공유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공동 경감의 하위 변수인 참여, 공감 공유가 높아질수록 소비자 행동 의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외식 체험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감성적 마케팅, 관계적 체험, 행동인지적 체험은 소비자 행동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각적 체험만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공동경험감을 매개로 외식체험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이들 중 공동경험감 하위 변수인 참여, 공감 공유는 감각적 체험과 소비자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학문적인 시사점으로는 기존 외식산업 분야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공동경험감이라는 변수를 연구 모형에 적용하였다는 점, 또한 SNS를 기반으로 한 외식체험 마케팅에 관한 소비자의 공동경험감과 행동 의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험 마케팅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SNS상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5가지 하위 변수에서 4가지 하위 변수로 변했던 점에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지역을 서울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한정시켜 조사하였다는 점, 또한 연령대를 10대, 20대, 30대로 나누어 한정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SNS 플랫폼을 사진 이미지 기반, 그리고 동영상 기반 등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묶어 조사한 결과를 도출시킨 점에서도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을 통해 객관식의 리커트 5점의 답변을 받은 연구 결과를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조금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